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월 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진 건 금리가 지금 2, 3일째 계속 재료가 되고 있고요.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 정도 추가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7% 넘어가면서 작년 4월 이후에 이제 최고치 경신하면서 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미국 올해죠. 이제 올해 3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률 베팅하는 데가 있는데, 3월에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는 확률이 60% 거의 70% 육박하죠. 2번 올릴 거야 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결 확률은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올릴 거야 라는 확률은 70%. 근데 사실 금리 문제는 이제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뭐 크게 반응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장 투자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구나, 돈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돈이 넘치면 돈이 남으니까 주식 투자할 텐데, 돈이 줄어들게 되면 여윳돈이 아니고서는 주식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투자하게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후퇴할 거다. 그러면 종목들로 보면 꼭 들고 있는 가치주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뭐 성장주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신흥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나빠지겠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그래프 보면 2018년도에 이 줄어들었던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이 좀 우리나라 증시가 고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이 어떤 이제 고정관념의 오류를 제가 이제 오늘 오후 방송에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고, 어쨌든 보여지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돈 줄어드는데 그게 호재일 리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건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호재인데 악재로 해석하는 게 있죠. 막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막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할 때는 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뭐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투자자들이 금리 더 빨리 올리겠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 이런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근데 오늘 ADP 민간 고용이 80만 명 넘게 나왔거든요. 예상이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눈치 없게 많이 나왔다고 뭐 그런 표현을 그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이러면 정말 빼박으로 금리 빨리 올리겠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하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오늘은 온통 관심이 금리 쪽에, 또 미국의 대차대조표 축소 쪽에 집중이 되면서 유동성 회수, 주식시장 하락, 그러니까 이런 공식으로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2,900 가면 들어 올리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 보면 2,900 근처 가면 툭툭 이제 반전이 나오고, 깨도 큰 음봉으로 두들겨 맞아도 올리는 그런 위치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될 거냐 못 올 거냐, 여기 깨지면 증권사별로 보면 한 2,700까지 보는 증권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800 단위가 아니라 그 이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음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부터 양봉이 하나인가 이게 밖에 없고 계속 음봉이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금융투자라는 강력한 매도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벗겨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원포인트 레슨. 어제 제가 코스피가 아침장에는 미증시가 어떻게 되건 간에 좀 선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판에 어제 선물을 한 4,000개 사드리면서, 근데 오늘 실제로 보면 코스피가 아침에 확 올리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어제 저점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어제 마감 방송하면서 제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아침장에 한 10분 정도는 미증시보다 선전할 수 있다, 이제 근데 단지 10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10분 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딱 10분 동안 확 올라가길래 오늘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어저께 넘어온 선물 수급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이럴 때는 30분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 이제 이게 미증시 나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괜찮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어제 넘어온 거에 대한 영향은 초반에 한 10분 정도 반영되고 그 다음엔 끝나는 거니까 그거 갖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요건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공부용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로는
주봉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가 왔죠. 코스닥에서 보면 이제 이게 60주선인데 60주선은 깨도 종가로는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면 내일 플러스가 나야 돼요. 내일 마이너스가 되면 이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코스닥이 9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이제 4일 동안 조정이 나올 때 4일 중 3일 빠지고 하루 올라가는 게 공식화돼 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5번 이제 9일 이상 올라갔는데 그 5번 전부 다 그 꺾이기 시작한 4일 중에서 3일 빠지고 하루는 그래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올라가서 이 60주선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 기존의 추세가 무너진 걸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추세가 깨지면 여기서부터 신용 반대 매도가 터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다 매수해요. 예,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매수를 했고, 반면에 코스닥을 매도했는데 금융 투자가 어제보다 이제 매도가 줄었습니다. 드디어 매도 줄었고, 사실 코스닥도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제 매도로 바뀌었죠. 근데 어제 대비 외국인들의 매도도 줄었거든요. 금융투자제가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로 보니까 12월에 들어왔던 물량은 이제 2,500억만 남았어요. 코스닥은 이제 금융투자 한 9,000억 이상 아직 남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 남았거든요. 물론 여기다 11월 것까지 더해버리면 한 여기서 2조 원 정도가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12월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의 매도는 뭐 더 나오겠죠. 근데 매도가 이전같이 하루에 8천억 1조씩 나오는 거는 외국인들 대량 선물이 나와서 매도가 나와서 그거하고 연계되는 매도가 아니라면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게 금융사들 그 고유 자산 가지고 굴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화수분이 아니에요. 무한정 또 매도가 무한정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또 이제 무슨 ETF 상품 LP 역할하는 자금하고 짬뽕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무한히 나올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 강도는 향후에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오늘까지 5일차인가 6일차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만 놓고 보면 기관 쪽은 아직 모르겠고,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제보다 줄어든 거 봐서는 조금 피크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조금 고비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저 수급 매매 동향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 오늘 전기전자 되게 많이 샀죠. 오늘 매수 상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3천억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업종 2천억 샀고, 자동차 샀고, 매도는 서비스 업종, 뭐 이제 인터넷 또는 게임주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인터넷 게임주 팔고 반도체 산 거예요. 화학주하고. 예,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면 이제 대체로 좀 매도 같이 보이긴 한데 제약주 많이 팔고 디지털 컨텐츠 게임 쪽이죠. 성장주 쪽 많이 판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조금 매수하고 기계 장비 쪽에 좀 매수를 하고 요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그러니까 역시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게임주 쪽 낙폭이 되게 컸죠. 이게 제가 어저께 하나 차트 보여드린 건 컴투스 홀딩스가 양봉 4개 나왔잖아요. 월봉에서. 그러고 나면 좀 버거워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소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틈에 이제 반도체 그나마 양시장에 좀 매수해 준 거는 시장이 완전히 끝이 났다. 이렇게까지는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후에 증시 포인트 보면 우선 저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도가 좀 완화가 돼주면 지금 계속 음봉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맞는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좀 가동될 수 있는, 또 금융투자 자체도 매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 정도에서 매도가 2천억 원 이하거나 또는 이제 매수로 좀 들어와 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느냐, 시황상도 이게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될 거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반등이 나와야 60주선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기존의 패턴 9일 이상 연속 상승하는 경우 4일 중에 3일 빠지고 하루는 반등 나오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또 코스닥의 반대 매도도 안 나오게 돼. 내일 아마 여기서 더 빠지면 2시 넘어가면 코스닥 막 반대 매도 회피하는 물량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그런 물량 막 쏟아질 수 있어서 코스닥은 이제 금요일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수급 동향.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이라는 걸로
시장의 하락을 커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하나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이 자동차, 철강, 조선건설 뭐 이런 건데 공통점은 저 PBR 주들이에요. PBR 0.5배에서 0.7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이제 달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성장주가 단기적으로 좀 형편없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반격을 좀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거냐. 그래서 요 구도 이제 금요일 꼬리가 달리고 코스닥이 돌아간다면 이제 성장주 쪽이 좀 반격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저 PBR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수급을 보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